부산 서면역.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전광판에 등장한 이들은 부산의 자부심을 찾는 부산 바이브 캠페인에서 본선에 진출한 주인공들입니다. 부산을 떠나는 대신 이곳에 남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 도시의 새로운 자부심이 된 11명의 주인공 속에 손땀이 작가로 활동하는 최지연 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프로 엔잡러입니다. 저의 갓생을 소개합니다. 안녕.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아침. 매일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산다는 엔잡러 지연 씨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대를 훌쩍 넘기고도 느긋하기만 하네요. 9시다. 오전 9시 지연 씨가 자기만의 방으로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회사 대신 이 방으로 출근한 지 1년.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손땀이 작가가 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간섭할 사람도 없지만 지연 씨에겐 꼭 지키는 규칙이 있답니다.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메일을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 법칙이 9시부터 6시까지는 일을 하고, 그리고 6시가 땡 하면 미련 없이 일을 다 던지고 난 놀겠다. 그러니까 회사원처럼 일을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는 일을 해요. 직장에 다니며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하던 지연 씨는 지난해 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쳇바퀴 돌던 삶을 벗어나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는데요. 갓생림픽에 참여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시간을 평가받고 싶었답니다. 하나의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개의 직업을 갖게 된 지 1년. 지연 씨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벌 거 다 버는 프로 엔잡러가 됐습니다. 오히려 신기하게 회사를 그만두니까 새로운 기회가 많이 주어져가지고 회사를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매일 평일에 회사를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일주일만 바짝 일을 하면 회사 월급만큼 번다든지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수입이 더 다양한 루트로 더 짧은 기간 이렇게 딱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연 씨의 다양한 직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일러스트레이터. 자신을 상징하는 캐릭터 손땀이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졸업을 해서 학사 못 쓴 따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해야겠죠? 기쁘다. 손땀이란 필명엔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시험을 볼 때 시험지가 갱지잖아요. 그 갱지가 다 젖어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땀이 많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한의원에 갔었는데 주먹을 이렇게 쥐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먹을 쥐면 이렇게 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땀이 많이 났었어요. 여름이었다. 올해도 흥건했다. 겨울에도 땀은 계속 난다. 생활방수 강화 좀. 손땀이 작가로 새로운 인생을 그려온 지 4년. 어릴 때부터 땀 때문에 겪었던 불편들은 그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됐고 땀은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손에 땀이 많아 손 안에 바다를 담고 다닌다는 지연 씨.
그녀가 즐겨 그리는 캐릭터도 바다와 관련이 많습니다. 주로 바다 캐릭터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캐릭터 중에 먹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껍질이 벗겨진 새우, 생우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소세지 문어인 소지, 그리고 미역이 흐물흐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엘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글와글 바다 친구들 너에게 줄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녀가 그린 캐릭터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 캐릭터들은 단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을 극복해서 장점으로 승화시킨다라는 게 있는데, 생우는 껍질이 없는 생새우인데요. 껍질이 없기 때문에 단단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취약하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다른 친구들을 품어주고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는 친절한 친구다. 그러니까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된, 단점 또한 소중한 내 인생이다라는 모토로 살아가는 귀여운 친구다라고 이렇게 굿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8. 남들보다 늦었단 단점을 안고 그림을 시작한 지연 씨는 열정과 개성으로 자신만의 장점을 만들었고, 전국의 일러스트 축제에서 초청하는 능력 있는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지연 씨가 한 카페를 찾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문하는 거 처음인데 저 손땀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제품 잘 입고 되어 있죠? 네. 네. 재고랑 좀 확인 좀 할게요. 차와 굿즈를 함께 파는 이 카페엔 지연 씨의 작품도 있는데요. 샘플들 재놨어요. 키링은 좀 잘 팔리는 편인가요? 키링이 아무래도 판매율이 제일 높은 편이죠. 네, 작가님도 귀여운 매력이 있으신 작품들 많이 내놓으셔서 그런데 좀 매력이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연 씨의 상상력을 손에 만져지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굿즈. 그녀의 그림은 키링과 모빌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 입고를 했을 때도 이제 손땀이 작가님 기존에 팬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반응이 좀 좋은 편이었고, 지금도 이제 손땀이 작가님이 계속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니까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전해지고 이제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점점 계시고, 그렇게 점점 더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어느새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작가의 이름. 손땀이 작가가 손에 땀이 나도록 디자인한 제품들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됐습니다. 아니, 너무 이뻐요. 이 조개잖아요. 조개를 뒤집어가지고 이 발도 하트 모양으로 해놓고 눈꺼풀에 이렇게 너무 앙증맞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업에 맞춰 시간을 쪼개 쓰는 프로 엔잡러. 지연 씨의 또 다른 직업은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담입니다. 짜잔. 오늘은 제가 이 사진들을 가지고 제 포토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인화를 했거든요. 제가 군산에 갔다 왔던 사진이거든요. 사진이나 메모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배치를 먼저 해주고, 그림 작가에서 크리에이터로 직업은 달라졌지만 핵심 기술은 그대로. 이번에도 땀 많은 두 손이 분주한데요. 지연 씨의 주요 콘텐츠는 포토북 만들기와 다이어리 꾸미기. 평범한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기록하는 방법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연 씨는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꼭 지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무조건 퇴근. 예전에는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새벽 몇 시까지 또 일을 하고, 그리고 휴일에도 뭐 서울이나 대구 뭐 이런 데 출장을 다니고, 연차를 쓰고 또 출장을 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쉬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잠을 거의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 계속 되다 보니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잠을 줄이고 휴식을 포기하며 일을 하고 그림을 배웠던 지연 씨. 그 후유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날씬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V라인이었는데 이렇게 뭐지? 입원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교수님 약을 먹이고 나서 어딨노? 이렇게 토실토실해져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토실해서 이렇게 점점 동글동글해지고 있다니까요. 이젠 사진 속에만 남은 지연 씨의 V라인. 날렵했던 턱선과 별일 아닐 거란 기대가 사라진 건 3년 전 병원을 찾은 후부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진 이유가 다 이 약들 때문입니다. 매일 한 움큼의 약을 먹으면서 몸무게가 40kg 이상 늘었다는 지연 씨. 스트레스에서 시작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지연 씨는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3년 전부터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그리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우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또르르 한 방울 우는 게 아니라 몸에 이렇게 헛구역이 날 정도로 막 끄덕끄덕 울었었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일 처리가 잘 안 되면 뭐 지연아 이거 했니? 라고 그냥 왜 이거 안 되어 있어? 좀 오늘까지만 부탁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그게 너무 서러워서 막 꺽꺽대면서 우니까 이게 사회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었어요. 이건 제가 그 병원 입원했을 때 한 달 동안 기록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었던 마음의 지진. 글씨가 다 날아다니는데 그 매일매일 A4 용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도 막 써져 있고요. 할 수 있는 건 기록뿐이었습니다. 제가 1인실을 입원한 게 아니라 5인실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걸 보고 괜히 저까지 마음이 심란해졌다고 이렇게 쓴 날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할머니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막 할머니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해줬던 이야기도 쓴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그림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록도 하고. 그렇게 지연 씨는 글과 그림 사이에 아픔과 눈물과 기다림을 채워 넣었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어간 기록은 치유의 과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질환이다,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글을 쓸 때 저는 정말 많이 울거든요. 이때만큼은 내 감정을 다 토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렇게 다 내뱉고 나면은 조금 마음이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담을 이렇게 내뱉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글을 보고 공감해 주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불안장애를 겪는다는 것은 마음이 내주는 숙제를 푸는 것과 같다. 그것도 매우 어려운 숙제. 답을 찾지 못해 매번 방황한다.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한 풀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마음에 생기는 불안은 해답지가 없어 힘들고 괴롭다. 아주 가끔 답이 없는 숙제이기에 나는 약의 힘을 빌리곤 하지만 오히려 그게 가장 옳은 답일 때도 있다. 체하면 소화제를 먹듯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듯이 나는 마음이 좀 아프니 약을 먹는다 생각해야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한 달간의 병원 생활.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지연 씨에겐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에서부터 하루하루 기록하고 쌓아온 이야기로 그녀에겐 작가라는 또 하나의 직업이 생겼는데요. 자신이 쓴 글을 직접 편집하고 디자인하며 독립출판으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엮어놓은 책이 어느새 5권. 병원에서 보낸 한 달간의 시간도
손에 땀이 많아 겪은 진땀 나는 경험도 지연 씨의 책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삶이 모여 글이 되고 그 글이 책이 되는 사이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60% 정도는 만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욕심상으로 50%를 넘겼다는 거는 진짜 큰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를 채우기보다는 그래도 70%를 채우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햇살이 내려앉은 거리, 곳곳에 포진한 색색의 소품샵이 사람들 발길을 멈춰 세우는 곳인데요. 그 거리로 지연 씨가 나섰습니다. 야무지게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그녀인 만큼 이번에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목적은 시장 조사. 작가로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는 지연 씨는 새로운 직업을 또 하나 추가할 계획이라는데요. 이번에 도전할 직업은 소품샵 대표. 창업을 하기 위해 시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자신이 손수 만든 물건을 자신의 가게에서 팔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지연 씨. 색감이 참 이쁘네. 우와, 이거 인쇄가 뭘로 되어 있는 거지? 이런 색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새로운 꿈과 직업을 위해 빛이 된 물건 종류부터 판매량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혹시 매니저님, 여기서는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나요? 요새는 좀 새해라서 이런 좀 다이어리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이쪽이나 저쪽 안쪽에 보시면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리도 보면은 이렇게 칸이 있는 게 있고 무지가 있는데 무지도 그냥 잘 나가나요? 작은 노트 종류가 좀 무지가 잘 나가고 이런 종류는 지금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감성적인 거다 보니까 이게 잘 나가나 보네요. 지연 씨가 계속 새로운 일을 찾는 건 정해진 직장이 없단 걱정에서 비롯됐는데요. 그죠? 오늘의 손땀이 작가가 있기까지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걱정됐던 거는 우선은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고 시킬 때도 거절 당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업체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해보는 건 어때 하고 제안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진짜 이런 다양한 일들을 거의 제가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10번 제안해서 한두 번 얻어 걸리는 것? 그것들이 표면적으로 보여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요새 프리랜서가 되고 거절을 호되게 당하는 중이다. 넘치던 자신감 게이지가 쑥 내려갔다. 이러다 내 자존심까지 다 깎아먹겠어. 이렇게는 안 되겠어. 모자란 점은 고치고 부족한 점은 보강해서 성장의 발판이 되어보자. 거절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자. 징징댄다고 바뀔 건 없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자신의 세상을 넓혀가는 지연 씨. 이곳에서 그녀의 직업은 또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잘 되고 있나요? 네. 오, 감사합니다. 저 주시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디자이너 커뮤니티를 찾은 오늘 그녀의 직업은 강연자입니다.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는 프로토의 이민들레 님이시고 정윤아 님이십니다. 남들보다 늦게 그림을 시작한 만큼 지연 씨에겐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그때 청년 디자이너들의 모임이 큰 힘이 됐습니다. 손땀이 작가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곳에 오늘은 은혜를 갚으러 왔답니다. 지원 사업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그 지원 사업을 저만 받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이나 다른 청년 작가들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 강연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무료 강의와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꿈을 이룬 지연 씨. 그 경험을 몽땅 전수할 계획입니다. 클래스의 목적이 이제 한 번에 붙으려면 이제 목적에 맞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주셔가지고 그 내용 이제 풀어놨고, 그러니까 한 번에 붙는 글쓰기 이건 좋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지원 사업을 받는 거, 그러니까 붙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 사업을 받고 나서의 후속 조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을 받고 나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또 적어놨는데 이런 내용도 알려준다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자이너들에게 강연을 해주실 때 저희가 이제 특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작가님만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서 그거를 좋은 디자이너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강연을 하실 때 굉장히 그 숨김없이 솔직하게 많은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참가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이제 그 강연을 통해서 손담비 작가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만나서 또 따로 이제 코칭을 받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인정받는 작가가 된 후 바쁜 시간을 쪼개 강연자로 나선 지연 씨. 그 시작은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경험을 다른 분한테 물어봤을 때 좀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적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온 것들이 진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왕 오는 거, 저랑 같은 길을 걸을 거면은 좀 더 쉽게 좋은 지름길로 걸어오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연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말 아침. 아무리 일이 많아도 주말엔 무조건 쉬는 게 지연 씨의 규칙이라면 주말엔 남편이 요리를 하는 게 이 집안의 규칙이랍니다. 이거 해줘. 힘들게. 이거 해줘. 요구사항이 많은 아내와 그런 요구마저 즐거운 남편. 아주 그냥 모든 취향이 정반대란 두 사람은 3년 전 부부가 됐습니다. 그 이랑 그 아이랑 맞아. MBTI를 하면은 극이고 극I예요. 그래서 MBTI도 둘이 반대예요. 완전 반대. 성향이 모든 반대. 제가 맞춰주는 게 가장 힘이 되준 사람은 남편이죠. 남편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로 입원을 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한데 제 보호자들은 다 타지에 있어서 전화를 해야 되고 병원 입원도 쉽지 않은 게 저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당시에 남자친구였겠죠? 너가 내 보호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너무 흔쾌히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 보호자가 되어줬고, 그리고 나서 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로. 만약에 저였다면은 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8년에 걸친 두 사람의 연애는 지연 씨의 청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보호자가 돼달란 한마디에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 남편. 지연 씨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성문 씨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정말 남편이 출근 형태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8시에 퇴근하는 형태였는데, 그날 집에 가가지고 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다시 병원에 와가지고 그때 단 한 번도 저한테 힘들다는 말도 안 해주고 저한테 계속 괜찮다, 자기는 괜찮다, 너만 살아있어 다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남편이라는 제 바운더리, 그러니까 울타리가 생기니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울타리 속에서 지연 씨는 어두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제가 계속 결혼하자고 했는데 진심이 안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막상 들었을 때 너무 좋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많이 됐죠.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도 있었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옆에 있어지더라고요.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게 다 가능했던 두 사람. 이런 성공적인 만남이 또 있을까요? 성공. 지연 씨의 시간이 폭주했을 때도 그
그러다 갑자기 멈춰버렸을 때도 그 곁엔 언제나 속도를 맞춰주는 남편 성문 씨가 있었습니다. 타박타박 오늘도 속도를 맞춰 걷는 두 사람. 하고 싶은 일을 가슴에 묻어둔 채 현실에 떠밀려 살던 지연 씨에게 꿈을 찾아준 건 성문 씨였습니다. 손땀이 작가의 모든 순간엔 늘 남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매년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 오빠 취업도 성공하고 자격증도 따고 나는 손땀이로서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TV도 나오고 그치?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예. 크로스. 파이팅! 우리가 맨날 오늘도 성장을 꿈꾸는 지연 씨. 프로 엔잡러인 그녀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어느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차츰차츰 성공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만족도를 채워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그 만족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금 차오르는 게이지에 약간 희열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걸어온 길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고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왕이면은 조금 더 쉽고 지름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손에 땀이 많아 바다를 담고 다니는 손땀이 작가. 땀내 가득한 그녀의 바다는 오늘도 이렇게 반짝입니다.